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닌자 트레이더의 리플레이 기능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보시고 싶었던 장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과거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거의 장을 실시간으로 매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략 검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실시간으로 매매해 본 것을 다시 매매 통계 수치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한 주간 어려웠던 요일이 있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 그 다음 주 장세를 맞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왼쪽 하단부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툴즈로 들어오십니다. 중간에 있는 히스토리컬 데이터로 오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과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볼 겁니다. 아래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시고 원하시는 종목을 클릭하고 난 이후 대부분의 해외 선물 트레이더 분들이 틱 차트를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틱을 클릭해 주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스타트 데이트랑 엔드 데이트,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고 싶은 날짜를 정하시고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인스트루먼트 종목은 저희가 23년도 12월물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개월 이전의 장세로 돌아가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8월달 장세가 되는데 그때는 12월물이 아닙니다. 그때는 9월물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클릭을 해주시고 딜리트를 해주시고 난 이후에 09로 타이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23년도 9월물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달력을 돌아가서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장세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차트를 띄울 때도 12월물이 아니라 9월물을 띄우셔야 그때 움직이는 실시간 장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안에 저장이 되는 히스토리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이던 2년 전이던 10년 전이던 여러분들이 그동안 닌자 트레이더 플랫폼을 쓰셨다면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지만 최근부터 닌자 트레이더를 사용했다라고 하시면 최근 3개월 전 데이터로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2월물을 다운로드 받았으니까요. 이제 과거 데이터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커넥션스를 들어오셔서 기존에 커넥트가 되었던 라이브 데이터를 디스커넥트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커넥션스로 들어오셔서 플레이백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마켓 리플레이 데이터라고 뜨는데 저희는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컨티뉴로 가셔도 괜찮고요. 이 마켓 리플레이 데이터가 무엇이냐면 특히나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풋프린트나 오더 플로우 같은 이제 호가창의 데이터가 굉장히 정교화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리플레이를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마켓 리플레이 데이터를 따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하루밖에 다운로드를 받지 못하지만 조금 더 정교한 데이터를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차트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굳이 마켓 리플레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희는 컨티뉴를 바로 넘어가 볼 거고요. 컨티뉴를 누르자마자 좌측 상단에 이런 플레이백 창이 하나가 뜨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마켓 리플레이에 클릭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시면 히스토리컬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돌아가 볼 장세는 11월 7일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을 클릭해 주시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회색으로 바뀌면서 그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회색일 때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장중으로 가볼까요? 미장 이후에 11시 반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클릭 드래그로 정확한 시간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럴 때는 플레이를 해주시고 11시 반 미장 이후의 움직임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배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속을 올리셔서 맥스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럼 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배속을 조정하셔서 그 시간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연습을 하실 때는 항상 1배속으로 연습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진입 이후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빨리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 적절하게 배율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차트 트레이더를 켜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ATM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OCO 매매를 해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시면 평소 매매하시는 것처럼 바이나 셀을 통해서 진입을 하시면
하시면 되고요. 실시간 장세와 동일하게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전략에 맞게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진입 이후에 기다리는 인내심을 연습해 보셔도 괜찮고, 진입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더 빨리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배속을 올리셔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실시간 거래 기록을 컨트롤 센터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매매 통계 수치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익절을 한번 했으니 인위적으로 손절을 만들어서 매매 통계 수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이제 진입을 해서 손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절 치고요. 다시 한번 손절.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익절 한 번, 손절 두 번을 쳤습니다. 매매를 하시면서 매매 통계가 이제 많이 쌓이겠죠? 뉴를 들어오시면 트레이드 퍼포먼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방금 거래하신 이 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깔때기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플레이백 101으로 매매를 했잖아요. 그리고 해외 선물을 매매를 했고 전략은 ATM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있는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의 매매 통계 수치가 있을 거고, 오일의 매매 통계 수치, 골드의 매매 통계 수치 이런 식으로 나뉠 겁니다. 종목에 따라 퍼포먼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종목을 거래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 종목 필터링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나스닥 밖에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언체크를 해주시면 아무런 기록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왼쪽으로 All Trades, 모든 트레이드의 기록을 볼 수가 있고, 중간에 Long Trade, 매수죠. 그 다음에 매도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 매매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매수 추세일 때는 기본적으로 롱 트레이드의 기록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요. 매도 추세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시면 이 쇼트 트레이드 퍼포먼스가 좋아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몇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MDD, 최대 연속 손실의 폭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시면 바로 이 MDD의 수치를 체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총 몇 번 진입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수가 되는 거죠. 롱 포지션 자체는 한 번을 들어갔지만 계약수를 2계약을 들어갔기 때문에 2라고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도는 2번을 들어갔죠. 2계약씩 2번을 들어갔으니 4계약을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한 번 익절이니까 승률이 지금 100%라고 떠 있고요. 매도는 2번 다 손절이었으니까 0%라고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평균적으로 땄던 금액과 잃었던 금액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손익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의 익절과 2번의 손절을 했으니 전체적인 승률은 33.3%, 그리고 손익비는 4.63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통계 수치로 가장 크게 이겼던 트레이딩이 400불, 가장 크게 잃었던 트레이딩이 85불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하실 때는 보통 가장 크게 잃었던 트레이딩이 조금 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물타기나 존버를 한다라고 하시면 이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largest winning trade, 가장 크게 딴 금액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잃었던 금액보다 너무 작으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아래 보시면 내가 평균적으로 홀딩했던 시간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매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추세 장세에서 매수 추세를 매매한다라는 가정하 홀딩 시간이 조금 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매도 장세에서 매수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역추세의 성향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홀딩 시간이 조금 더 짧고 승률이 조금 더 높고 손익비가 조금 더 안 좋은 게 유리하게 되겠죠. 반대로 추세 매매를 하실 때는 홀딩 시간이 조금 더 길고 승률 조금 더 낮다라고 해도 손익비가 높은 매매를 하시는 것이 유리한 매매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 통계 수치를 분석하시면서 내 매매를 진단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측 상단 탭을 보시면 서머리 아래 Analysis라는 것이 있고요. 저희는 오늘 지금 매매한 내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여주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매매 기록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식으로 지금 계좌가 우하향하고 있는지 혹은 우상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가적인 것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조금 더 전문성을 키워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방법은 제가 이 다음 튜토리얼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